11등 올라갈 때까지 현금 30%안 쓰실 정도의 인내심이면은 한 더 며칠 더 버텨보시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30%가 그 현금 남아 있으면 70%는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란 얘기죠. 중간중간에 변동성들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실적 1시간 차이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리고 2월 초로 넘어가면 이제 M7 나머지 애들 있고 2월 말로 가면 엔비디아까지 여러모로 2월 올라갈 때까지 2월 달까지만 놓고 봐도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는 장세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림이씩 갈 거거든요. 그 흔들림 때 현금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외국인들을 주도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기관들이 금투부터 거기서 자금 몰아다가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불씨가 사그러진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땐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도 신호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일단 그러면 조금 뭐부터 좀 약간 좀 현금 좀 챙겨놓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같이 사우나 들어가야죠. 오늘 이 시간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동향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까 한지영 위원님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던데 어떤 부분에서 끄덕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체감하셨을까요? 그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지 거기에 대한 좀 걱정과 좀 기대도 있는데 그냥 연초 이후로 오늘까지의 성과만 그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거 뭐 타사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유키즈에 그 임성근 셰프가 나와서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파인다이닝 말고 2만 원만 있으면 내가 한식으로 극락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미국이나 유럽장 가지 말고 국장에 투자하면 내가 극락을 보여주겠다. 그게 오늘까지의 성격인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사면 돼요? 2만 원짜리 주식 찾으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2만 원이어야 됩니까? 한국이 그만큼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올라가는 걸 일단 반겨야 되긴 하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혹은 꺾일 만한 트리거가 뭐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시간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 김민수 대표님이 우리 골맨삭스 자료를 5천짜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4,800이 됐잖아요. 골맨삭스 너무한다. 근데 위원님 5,200 상향 옛날에 하신 거죠? 이제 앞으로 더 하실 거죠? 옛날 저희 입장에서 옛날에 언제 하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일주일 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 했는데 어떻게 해? 딱 빨리 그냥 세게 지르세요. 세게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한 5,200 하면은 이거 내부에서 야 이거 이 정도면 좀 높은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올려봤는데 이거는 지금 연간이 아니라 당장에 뭐 다음 주에라도 좀 오르기 400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8% 올라가면은 솔직히 1월 달에 올라가기 힘들겠죠 이게. 근데 이제 2월 달 1분기 내에 뭔가 이제 5,200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진지하게 다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5,000을 찍는다.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체감상으로 5,000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00 찍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100포인트라는 게 이제 점점 퍼센트가 줍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00포인트 때에서 100포인트는 5%인데 무지막지한 건데. 지금에서 100%는 2~3%만 올라가면 2%도 안 되니까. 돼요. 2%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코스피 8,000만 막 이렇게 지를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적당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또 경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 배경은 이 질문이 있던데 뭐 배경이야 실적 잘 나와서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10월 말에 전망을 냈었는데 그때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그 전망했을 때 당시에 가정해왔던 26년도에 코스피의 이익 성장률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세게 나왔죠. 그렇죠. 그게 뭐 가장 핵심이고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외사나 다른 하우스나 여러 가지 투자자들도 올해 코스피를 낙관하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고 그게 사실상의 거의 반도체 이게 뭐 다 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코스피 상향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올해 코스피 5,000 이상 갈 수 있는 이 배경은 이익 좋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유동성도 뭐 나쁘지 않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지금 이 요인이 거의 공통 분모인데 이거를 살짝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거 다 이미 작년에 70%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다른 이 관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은 가정해왔던 전제들이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뭐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다분히 있겠지만 그래도 지수는 5천 이상으로는 저희가 열고 간다. 그리고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빠른 시간에 생각보다. 근데 이게 또 내일 또 귀신같이 또 아래로 급락을 해버리면 수도 있죠. 할 말은 없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급락이 나와도 쉽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유동성 좋고 투자 심리 자체도 좋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아니 저희 오늘 인포라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시청자분들이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가 엄청 어떤 걸 올라오던데요. 그렇게 잘 찍어주셨길래 감사팀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하. 네. 아 이거 감사한다. 이런 거를 어떻게 웃어야 될지. 아니, 아마 계속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이야기인지 아마 아실 이게-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시장 시장님. 평가부터 가겠습니다. 정리랑 함께. 네,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원래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잘 안 했거든요. 이거 그냥 관망하는 거야. 뭐 하면서 그냥 그 동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는 넥스트레이드 붙습니다. 얼마나 거 붙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미칠 땐 같이 미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제가 한국 증시 50년 역사상 이렇게 뭐 시거래일 상승폭으로 보게 되면은 IMF 때만큼이나 2위입니다. 지금 상승폭이 시거래일 동안에 올라온 게 그렇게 되면은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달아 있어요. 뭘 가지고 뭘 할까 그러면 이게 약간 어떤 쪽까지 가냐면 종목 아이디어가 왔다 그러면 그냥 같이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뭐 시총 뭐 2천억 이하 뭐 이런 것들 말고 좀 급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맞겠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붙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겠다 싶고 요게 제가 보기엔 언제까지 가느냐 설날 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설날 정 그래도 꽤 설날 전- 남았는데요. 설 동안 거의 쉼없이 계속 오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 달쯤 남은 거죠 설날 전에. 네. 네, 그러면 만 가야죠. 그만. 내가 그거보다도 이 기조가 만약에 쭉 밀린다고 하더라도 대기 매수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고 그러면은 아마 그날 종가가 뭐 2%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넥스트레이에서 다 올라올 것 같아요. 막 쫙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지금 당장 뭐 두려워할 장은 아니다. 라는 쪽에서 뭐 잘 찾아서 잘 끌어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너무 이게 막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주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좀 동해서 제가 예전에 실수는 하지 마시죠 웬만하면. 근데 제가 예전에 진짜예요.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매수해야 되는데 조금 가지고 있던 것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100주 사야 되는데 1000주를 확 사버리게 되면 미수납니다. 이거 큰일 나고요. 예. 그러면 인지하면 됩니다. 내가 호가를 막 한두 개 막 쫙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지만 뜨겁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시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시장으로. 그래서 오늘 시장 쪽 봤을 때 오늘 뭐 섹터는 그냥 로봇이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돌아가면은 개인들이 재미 좀 봐요.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뭐 타이어, 백화점 이런 거 움직인다고 저희가 뭐 거기서 매매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것도 뭐 저 한화 쪽에 그거죠. 야 시장의 중심인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셨죠. 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야 요즘 한화 되면 그룹 주도 예. 원래 좋죠. 오션 에어로 이런 거 워낙 좋은 회사들이니까. 비전도 좋고. 하나투자증권 최고입니다. 아우 기름도 최고입니다. 좋은 화이팅.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sek터가 좀 강화되는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주춤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튀기 시작했어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시가총액 한 저 5위, 6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한번 튀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 밑에 로보티즈까지 같이 이제 네네.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바이오가 움직이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다음 타이밍은 이제 충분히 노릴 수도 있겠다는 쪽인데 그 중에서 맛을 로봇 쪽가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타이어는 어젠가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쪽도 화학 쪽에서는 3분기 실적 좋았고 게다가 따오다 보니까 스프레드 괜찮을 것 같아서 분위기 뭐 나쁜 것 같지 않고 조선 쪽들은 오늘 또 주춤하다가 또 다시 땡기는 모습들이고 정유 요 상사가 자원개발 쪽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강하고 자동차는 안 빠져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할 때는 항상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게 좋다. 그러면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겠지만 우선주 있죠? 이게 더 셉니다. 지금. 그 최근 기조는 우선주가 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 관계 아까 왜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렇게 많이 사요? 라고 하게 되면 괴리가 옛날보다 조금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거를 더 우선주를 더 챙기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주가 뭐 한 3% 오르면 우선주가 한 1% 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오르거나. 약간 아 그런 느낌. 주주분이시니까 잘하시는군요. 네, 뭐 아니 진행자로서 항상 지켜보죠. 네. 대표님 업종 너무 많으니까 네. 하락 오늘 아까도 1부에서 이제 인터넷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좀 그렇잖아요. 네. 이거 일단 계속 그런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 그럼 별게- 어차피 납두면 오르죠 요즘은 사실. 아니, 네이버는 이거 뭐 탈락했다고 주가 빠진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가 뭐 그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뭐 큰 뭘 어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NC소프트가 거기 NC 컨소시엄 들어간 게 NC소프트가 급등했나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본질을 봤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밀린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하는 쪽으로 보고 이쪽은 아직까지는 뭐 너무 그거 단편적인 것 그리고 또 다시 또 탈락자들 가운데 또 뭐 무슨 다시 이제 경합해서 또 올린다고 하죠. 이건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뉴스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독자적으로 끌고 가서 뭔가를 나중에 빵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지금 최근에 뭐 만약에 쿠팡이 영업 정지나 뭐 약간 조금 좀 그런 강수가 들어간다. 네이버에 당연히 호재겠죠.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위원님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 네. 뭔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금리 인하도 안 했고 네. 미국도 1월에 안 할 것 같고 주가가 왜 오른지를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까 그 어닝을 제외한 나머지 매크로적인 차원에서는 네. 어떤 걸로 설명하시나요? 이런 거를 보통? 이거는 그냥 그 사건 자체의 경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게 팩트요. 그 과거 일이고 또 이란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지정학적 이벤트 가지고서는 시장이 그렇게 뭐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내성 때문인지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지금도 뭐 저도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견조하니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도 보면은 저희 작년 6월 달에도 그 전쟁 한 번 있었었잖아요. 그 당시 때도 하루나 이틀 정도만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러우 사태급과 같은 그 정도의 그 경중의 사안이 높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연준과 관련된 매크로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CPI가 안도감이 나오기는 그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긴 했고 P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 것도 아직 그들의 데이터들이 그 과거를 완전히 회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CPI 같은 경우는 그 결측치 보정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뭐 지역의 데이터로 조사할 수 없을 때 대체 데이터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를 결측치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 과거에 한 10%대의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번에 40%대를 유지했으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숫자를 보고 있는 이 물가랑 실제로 정말 진정한 CPI랑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이래서 좀 판단을 유보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매크로상으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지금 뭐 최근에 시장이 이런 것들 무시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뭐 역설적으로 그 요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시장이 한참 안 갈 때는 네. 이상하게 악재는 너무나 잘 반영하고 호재는 뭔가 기대해보고 싶어도 스쳐 지나가고 이러는데 네.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생각보다 걱정했던 악재는 스쳐 지나가고 또 네. 호재는 잘 반영해주는 이거는 그냥 시장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흐름인가요? 분위기는 주가가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가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4,000 밑으로 내려가서 뭐 3,900, 3,800 횡보하고 있으면은 뭐 CPI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수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뿅망치를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모멘텀들이 증시의 강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뭐 안 쓴 분위기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표님도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관은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지금 일주일 동안 순매수가 4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안 사면 혼나요. 혼나요? 누구한테 혼나요? 예. 예. 그건 아니고요. 돈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또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또 당황스럽게. 전화 받아보실래요? 전화 받고 저 남산 얘기 오늘 남산 보면 이번 주에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것도 그거지만 정책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될 때 내가 은행 예금 지금 만기가 됐는데 2%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이거 종목 뭐 하나 사면은 하루에도 뭐 10%씩 뭐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하다 보니까 군중 심리가 그쪽으로 이제 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들이 갖고 그 돈의 힘인 것 같아요. 돈이 이쪽으로 또 그것도 정부가 유도하는 측면들이 높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 이럴 때는 돈의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뭐 저희 뭐 EPS 상승은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래도 뭐 들어오는 건데 거기다가 유동성 효과가 유동성도 직접적인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참여하려는 사람들 이게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솔직히 이격이나 아니면 뭐 신용이나 걱정할 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걱정은 하고 있는 사람은 늦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기다릴까 그러면 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럼 달리는. 지금 네. 현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시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약간 나도 소외될 수 없으니까 잠깐만 포모. 가지고 있던 현금, 포모 약간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들어가서 그 흐름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기 또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현금을 0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오를 때 현금화를 좀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열흘 동안 안 빠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나머지 해놨던 걸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더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주식해야 되는데. 현금 그렇지. 30% 정도를 내가 확보를 해놨다. 네. 이번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30%를 확보했는데 그래도 15만 남겨놓고 나 15는 다시 들어가서 이 물결에 함께해도 될까요? 뭐 이 정도 그런 질문? 질문이죠. 네, 맞아. 네. 예. 그거는 뭐 환영이죠. 언제든지 환영이고 어차피 내가 발은 담그고 있고 그중에서 일정 부분 현금이 있었는데 그거는 계속 요즘 같은 데도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드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만 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거기 그렇다고 해서 소비재 갔나요? 전혀 저 밑에 있어요 아직까지요. 그런 것도 안 갔고 게다가 또 나머지 뭐 그렇다고 철강 화학 이것도 뭐 PBR 따지게 되면 이것도 뭔가 밸류 붙으면 또 확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코스닥은 뭐 오른 거 없어요. 이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이제 붙어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게이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몇몇 종목과 섹터만 강했던 거지 아직 확 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코로나 때는 다 갔어요. 이거 샀다가 그 다음에 좀 조금 줄이고 이거 사게 되면 또 돌아가고 이런 순환매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이번엔 순환매보다 일단은 경주마 되는 종목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또 들어오긴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만 조금 나와도 벌써 튀는 게 조선방산 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욕구는 확산되려고 하는 의지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먼저 가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만약에 그럼 15% 30% 있는데 15% 현금을 그런 데 쓴다. 그러면 미리 가서 대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튀는 거 확인 그럼 그때 나중에 불타기죠. 그럴 때.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 조건은 여기서 안 끝난다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지금 현금을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30 있는 사람도. 썼다가 그런 거 있죠. 트레이딩. 그건 당연한 건데. 적당히 하고 충분히 돼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고르면 뭐 재밌는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이구 집에 들어갈 때 잠깐만 잘 고르면 항상 재밌죠. 약간 상승장의 변동성을 좀 즐겨라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근데 맞아요. 잘 JAL 잘 하시자. 자리 되면 너무 좋죠.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 한지영 의원님 갖고 오신 이슈가 딱 갖고 오신 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뭐 대표님과 똑같이 이야기하면은 방송에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 다르게 하면은 네네. 11등 올라갈 때까지 현금 30%안 쓰실 정도의 인내심이면은 한 더 며칠 더 버텨보시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본인이라고 막 했습니다. 안 나갔지만. 내일 들어갔다가 혹시나 이제 빠져버리면은 이게 더 그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매매 패턴 꼬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30%가 그 현금 남아 있으면 70%는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란 얘기죠. 이 70%가 지금 그냥 70%가 안 됐을 거잖아요. 다 평가손익은 그렇죠. 쌓였으니까 지금도 상승장의 온기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 나머지 30%의 현금은 중간중간의 변동성들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 TSMC 실적 나름 잘 넘겼는데 다음 주에 ASM의 실적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실적 1시간 차로 발표하더라고요. 그리고 2월 초로 넘어가면 이제 그 M7 나머지 애들 있고 2월 말로 가면 엔비디아까지 여러모로 2월 올라갈 때까지 2월 달까지만 놓고 봐도 쉼없이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는 장세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림이씩 갈 거거든요. 그 흔들림 때 현금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비중을 채워 더 열을 실어- 참았는데 며칠 못 참겠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채팅창에선 남DEX님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상황을 겪어보셔서 그런지 돈이 막 들어오니 여기저기 거품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도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로 생각해도 될까요, 대표님? 단순하게 걱정이 될 때는 시장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걱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재고 있다가 지금 재고 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맞아. 나머지 재고 있다가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 오른 것 같아. 너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다른 쪽에서는 막 불 지피고 있다 보니까 불이 여기까지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비 올 것 같아. 뭐 기우제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나면은 그런 상황까지 기다리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다가 이상 신호 나온다 그럼 그때 빼도 늦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가 뭐 보통 알고 있는 단기 신호.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을 주도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금투부터 거기서 자금 몰아다가 계속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불씨가 사그러진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도 신호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일단 그러면 조금 뭐부터 좀 약간 좀 현금 좀 챙겨놓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뜨거울 때는 같이 사우나 들어가야죠. 땀 좀 쭉 빼고. 주가 상으로 보면은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은 레벨이긴 한데 네.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술적 지표랑 차트랑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자로 숫자 업데이트 해봐도 한 PBR 10.5배 정도 되니까 이거는 결코 비쌀 수가 없죠. 동학개미 운동시대 21년도 코스피 3천 갔을 때가 그때가 13배, 14배까지 갔었는데 근데 제가 위원님 그건 그 얘기 진짜 죄송한데 끊어서 죄송한데 네. 우리 바닥을 보고 이럴 때 PBR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왜 PBR 얘기 안 해요? 그렇죠. PBR도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할 수는 있죠. 근데 왜 PR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그 작년 5월, 6월, 7월 그 상법 개정안과 정부 정책 네. 모멘트 그때는 PBR로 많이 이야기했다가 PR로 이야기한 게 지금의 시장 끌고 올라가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기업들의 이익의 사이클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PR로 얘기하는 것 같고 PBR도 뭐 ROE 이익이 증가하면은 기업들의 우리나라 ROE가 코스피 ROE 올라가니까 이것도 뭐 ROE 관점에서는 리레이팅이 되는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니 우리나라 이익 올해 뭐 퀀텀 점프니 이 논리 충분히 매력적이고 먹히는데 어느 순간 그 논리가 안 먹힐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PER 10배가 7대 뚜껑 열어보니까 뭐 14배, 15배일 그럴 수가 수도 있는 있죠. 거죠. 이게 안 나면.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 한 2, 3분기 때 제가 가장 걱정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오신 걸 보다 보니까 네. 요즘 예를 들어 지난주 우리 외국인 매수했던 그런 조방원이나 반도체 이런 건 너무 좋은 걸 알겠고 조방원은 전부 전고점 근처에 다 왔습니다. 이제 올라서. 근데 딱 보니까 소외주 화장품 실적 포인트라고 갖고 오셨고 내용을 보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라는 약간 스탠스인 것 같더라고요. 요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요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소비주 갖고 있으면 폭망 요즘에. 너무 슬프죠. 예, 이쪽에 비중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슬프죠. 예, 근데 그게 어떤 결과였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 쪽의 소비주는 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렇습니다. 러셀 2000 같이 작년부터도 뭔가 기미가 사실상 올해 확실하게 턴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는 거기도 이제 소외주에 대해서 바로 벼뜨는 거는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화장품을 봤을 때 이게 뭐가 안 되나? 잠깐 볼까요? 수출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9월 달이 엄청 수출액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앞으로 쫙쫙쫙 뭐 그러니까 12, 13, 14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나가는 걸 기록을 원했는데 10월 11일 되니까 딱 꺾였어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소비 심리가 그들 이제 관세 때문에 소비 심리 50대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소비주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반대로 정말 안 되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뭐 이제 9억 달러, 뭐 8억 달러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 아니라 또 버티긴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는 그거에 걸맞는 모습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새로운 숫자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년에 좋았던 게 11억 달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고하는 모습들이 조금 이제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그거죠. 뭐 북미 쪽에 뭘 잘 팔았던 간에 아니면 다변화를 시켰던 간에 그게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이제 벌써 주가가 반응할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내용들을 좀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근데 흐름 보게 되면 일단 뭐 지금 뭐 아직까지는 아쉽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여기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올해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파는 것보다 오프라인 쪽으로 침투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많이 또 늘려가느냐 이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겠지만 APR은 뭐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항상 아니 화장품이 2조 3조 되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성장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나 싶은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타뷰티에 들어가는 오프라인 쪽 영국 아마존 입점 이런 것들이 얼마큼 성과 나오냐 그거 가지고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달바 글로벌도 이거 요즘 계속 쓰시죠? 사람들 많이 칙칙하고 네, 미스트나 뭐 이런 거 많이들 쓰는 것 같긴 하던데요. 앵커님도 쓰세요? 저는 더 아니, 비싸요? 근데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빠져나가시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크림도 뭐 탑 10이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내가 종목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특히 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약간 자외선 차단제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북미 쪽에서 레벨업된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좀 못 가고 있다는 쪽에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반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수출 지표들이 얼만큼 반영되는지 보고 다음을 좀 체크해 보자. 네, 한 번 또 들어오면 또 훅 들어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YY로 보면은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저렇게 턴을 하고 있는데 그로스가 이익 증가율이. 저희는 네. 새로운 숫자를 보고 싶어요. 절대 수출액의 신고가 그렇죠. 이런 그래서 것들. 네, 그런 뉴스를 보고 플레이. 근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 변화 보면서 그러면 잘 팔려고 하게 되면 재고를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재고를 쌓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실리콘투예요. 이런 회사들이 뭔가 좀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대는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유 내 거 왜 안 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화이팅, 화이팅. 네. 실적 발표할 때쯤 움직일래나요? 시기적으로는 아마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4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낮은데 성과가 됐다. 그럼 그때는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이 대표적인 소외주인데 위원님도 지금 소외주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기다려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도주로 바꿔라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그 소외주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줄일 필요 없고 신규 현금 같은 거를 주도주로 가는 건 맞는데 소외주한테도 저는 뭐 기회는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아예 뭐 펀더멘털이나 내러티브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외주 말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수출주이자 그렇죠. 워낙 국내 외국인 소비 수혜주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도 그냥 본인의 턴을 기다리고 있는 주식이지 이게 본인의 턴이 오려면 한참 먼 주식?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주도주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업종이 외국인 국내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들 여기는 숫자도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고 또 환율 효과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도 그 부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뭐 소외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도체나 조방원 있던 분들은 수익 실현해서 이거를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국내 소비주들 뭐 수출주 위주로 그 인바운드 소비주 중에 수출주. 그러니까 인바운드 수혜주. 그러니까 인바운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수출주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 주식들은 뭐 백화점도 되고 면세, 호텔 레저, 화장품 이런 것들은 저희가 깔아 놓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그 부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백화점 카드 결제 금액이 지난 4분기부터 확 늘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설 갈 때 주가가 올랐잖아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러면 소비해야죠. 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그렇게 사갔다가 이제 환우 세트 좀 얼마나 해? 아 이거밖에 안 해? 뿔. 계좌 한번 보고 네. 아그 사가 이러면서 하고 바로 계좌 빠지고. 야, 왜 이러세요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그런 맞아- 일이 많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설을 맞이해야 되는 기쁜 너무 마음에 슬픕니다. 뜨뜻 해주세요. 뜨뜻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수 있죠. 복구할 수 있. 아뭔 소리야? 예. 그래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도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백화점 가서 이제 아마 지금은 또 외국인들 많이 가서 쓴다고 하는데 내국인들 만만치 않아요. 제 눈에는. 네. 어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게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해외 나가는 거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설날 전후나 그 3월달에 연휴나 이런 때 아, 굳이 해외 가기보다는 그냥 그 돈으로 한국에서 소비를 하자 이런 하시는 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럴 수 그렇게 있을 것 되면은 내수 소비주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식들 호텔 레저 뭐 이런 데들도 숫자가 4분기뿐만이 아니라 1분기에도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연장선상에서 네. 오늘 이제 가져오신 내용 중에 순환매장세 대응 전략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뭐 물론 주도주가 잘 가는 네, 맞죠. 분위기가 전반에 깔려 있긴 하지만 또 순환매장세의 흐름도 이렇게 함께 있긴 하잖아요. 어떻게 좀 이거 흐름을 잘 타야지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잘 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아, 너무 어려운 것 자기 같아요. 차례 기다리는 게 지금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의 순환매는 예전의 순환매랑은 조금 다른 게 저도 오늘 제 개인 텔레에서 좀 올려서 쓴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순환매는 번갈아 가면서 얻어 터지는 장세였는데 지금은 내 돈가요? 그렇죠. 순환 매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그 장세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오늘 만약에 조선방산주 오늘 약했 그쵸? 아니 오늘 눈 가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약했을 때 그때 막 그런 같이 내리지 말고 다음 차례 버스를 다음 날이나 기다리는 다음 버스 기다리는 그 전략들이 맞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라는 전제가 훼손이 되지 않으면은 순환매의 기회들, 자기 차례의 기회들은 저는 여러 번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리고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한국 방산 섹터 전망과 탑픽이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방산주들 사실 몇 달 쉰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좋았죠. 주가를 보니까 어느새 다 지금 다 전고가 신고가 다 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주도주니까 신고가를 사실 벗기면 더 가는 게 원래 우리가 배운 거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또 워낙 비싸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난주인가 해서 계속 밀렸어요. 아웃 오브 데이스인가요? 예. 그래서 JP모가 얘기한 지는 벌써 한 5일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이제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큰 기조는 뭐 그래도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일단 EPS 상승이 바탕이 되면서 거기서 밸류를 같이 붙는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나에어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보긴 하지만 컨센서스 상회한다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회사를 볼 때 그러니까 먼저 주가가 튀다 보니까 30배, 35배 그랬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분기가 1조 4천억이 나와요. 이런 회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충분히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쪽들은 방사는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만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린란드 뭐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게 되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국방비를 증액하잖아요. 다른 쪽은 어떨까요? 다른 다 같이 쪽도 하겠죠. 다 같이 하죠. 방산 전문가가 앞에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서 일단은 분위기는 지금 뭐 일단 고점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 아마 근데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하나의로가 100만 원 아래에서 올해 벌써 130이 됐네요. 그렇죠. 네. 열흘 만에 엄청나게 올랐네요, 진짜 최근에는. 그런데 타겟 P가
24배, 26배 그렇게 예전보다는 오히려 낮아졌는데요. 좋네요, 진짜. 네, 눈치가 그러니까 뜨기 시작하네요 이제. 네. 성장하는데 거기다 수주 들어와서 더 앞으로 또 끈다. 그러면 이게 밸류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LG 넥스원도 넥스원. 예 이것도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면 얘도 고스트 로보틱스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가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앞으로 이제 전망을 딱 보여줬잖아요. LG 넥스원이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손실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다 뭐 감가상각까지도 같이 처리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쪽에서 요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고객 마무리가 되면서 그걸 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도 로봇 회사인데 이런 쪽에 대한 밸류는 일단 염두는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0배 이상 되다 보니까 높긴 높구나 이런 쪽들은 봐야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골든돔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부터 골든돔이라고 좀 관심이 높다 보니까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도 미사일은 넥스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로템은 조금 다르죠. 일단은 이제 지상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수주 한번 들어오게 되면 뭐 대수가 또 커지다 보니까 그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분위기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눈길이 가는 건 요겁니다. 한국항공우주. 예, 요게 예전에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한국항공우주를 매매하다가 미처 못 판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놔뒀더니 이게 템버거가 났어요. 이제 2000 그 사고 나기 전에 아주 옛날에 사셨다는 그 얘기죠. 예전 2000년대 중반 때 그때 아. 예 그때 그게 30만 원 그때 기억으로 그랬었 예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나왔던 리포터 기억을 다 하게 되면은 독보적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물론 대한항공이 있어서 그 비행기 조립과 함께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 횡령인가 왜 그거 이슈 터지기 전까지는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그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주항공이 겹쳐 있어요. 이쪽은 겹치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 발사체 조립을 하는데 이런 쪽까지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부 약간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손걸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냐 쪽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할 수 있는 없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쪽들 아예 공격기 같은 경우들 항공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공군 쪽이죠 이쪽에 대한 흐름은 거의 독보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밸류를 더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18만 본격적으로 원까지 올렸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수주만 받치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타겟 P가 34배입니다. 그 정도까지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방산이 물들어오게 되면 그쪽은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이 간다. 라는 쪽에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4개를 쭉 보니까 네. 가장 차트가 센 건 항공우주네요. 네. 이번 달에만 거의 30% 40% 오른 주식인데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인다. JP모건 우리 종필이 형님 아유 JP모건이 근데 마지막에 관심 있다고 얘기하신 건 예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예, 거죠. 그렇게 근데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많이 오르긴 올랐기 했네요, 이번 때문에. 달 진짜로. 예. 그러니까 밸류는 지금 이제 많이 차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밸류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수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또 자극을 했던 게 지난번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국지전 나왔을 때 네. 그때 한번 캄보디아 싹 쓸고 간 게 KF-21이었어요. 그거 한번 가니까 오 그래서 이거 동남아들 하나씩 다 집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댁에 KF 없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버님 댁에 전투기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이러면서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가능성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반영을 한다고 봐야겠죠. 우리 방산의 아버지 그렇죠. 예. 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뭐 방산주를 좋아하는 입장인데 방보지? 지금 방산주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지금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여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내일이라도 방산주 타기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 만약에 올해 코스피가 방향성이 조금 꺾이고 흔들리고 반도체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방산이란 조선 이 두 개 정도는 주도주 내에서 생명력 그래도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익의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뭐 반도체 이익이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면서 이익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으로 뭐 330조, 350조 이 논리가 충분히 먹히잖아요. 근데 뭐 2분기가 됐건 3분기가 됐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슈퍼사이클 정말 맞나? 이러면서 하나둘씩 의문을 던지게 되고 그랬을 때 추정치들의 변화가 급신해질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사람들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익의 신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애들, 그게 바로 저는 뭐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방산조선 이런 애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도주 내에서는 가장 좀 장수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반도체도 지금 뉴스 같은 것들 좀 나온 게 중국과 미국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관세 뭐 미국에 기여하지 않은 반도체는 25%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저희 일부에도 반도체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뭐 이게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악재 덜컥 반영하지만 약간 뭐 나스닥에도 굴하지 않고 뭐 이런 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타격은 크게 없는 모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25% 관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뭐 명확해요. 그 중국 우리나라 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갖고 와서 다시 파는 거 못 팔게 하겠다는 건데 나쁠 때는 나쁘게 반영하고 좋을 때 좋을 때 반영하니까 그걸 대표님처럼 이게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러면 네. 이걸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느냐? 미국의 반도체 소부장은 신고가들이에요, 다들. 뭐 그런 쪽까지 본다고 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우리도 영향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일단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우회해서 들어가는 물량을 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먼저 H200 가지고 우리 이거 수입 조건부로 이거 수입 안 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는 거 25% 관세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또 강대강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꺾었습니다. 장중에 H200 관련된 쪽을 이제 중국이 조건부 수입 쪽으로 이제 바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3%가 완화된 거고. 그런데 역시나 업황은 좋고. 거기다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TSMC 실적 발표할 때 이번에 보니까 엔비디아 물량을 다 소화 못한대요. 추가 물량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파운드리에 대한 또 기대감이 쫙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쫙 올라왔죠. 네, 네.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보다도 약간 기싸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은 크게 영향을 안 끼치지 않나. 그러니까 웬만한 반도체 악재는 씹고 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악재는 반도체 가격 많이 올라서 그거 빠지는 게 제일 큰 악재겠죠 지금은. 그거 아닌 이상은 쭉 생각해서 그냥 됐고 네. 빠지면 살게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위원님 반도체 네, 저도 뭐 그런 지금은 느낌. 악재와 관련해서 악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금은 절대적인 추정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꺾인다라던가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서버 쪽에서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까 HBM 수요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그거 말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세트 수요들 PC, 가전, 모바일, 스마트폰 이쪽에서 수요가 계속 꺾이는 게 감지가 누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뭐 한개 분기 정도까지는 일단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고 있고 업체들도 다 받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이것도 저희가 뭐 앞으로 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중간중간 해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